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변화를 두려워하며 작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대구의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비록 졌지만 40%가 넘는 지지를 얻어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동의 한 기초의원 선거에서 기초의원으로는 전국 최다선인 7선에 성공한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경북관광공사가 도내 관광 낙후 지역을 적극 개발하고 민간 투자도 확대해 침체된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현충일인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이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한낮엔 다소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라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정미혁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충일이자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인 오늘은 낮 기온이 부쩍 오르겠습니다. 현재는 구름이 많이 끼어있긴 하지만 점차 구름의 양은 줄어들겠고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안동은 26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아침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안동은 28도까지 올라 한낮에는 조금 덥겠는데요. 하지만 주말 내내 이 구름이 햇살을 가리면서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둔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만 정치적인 면에서 많은 아쉬운 점을 남긴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6.4 지방선거가 남긴 정치적 의미,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은 새누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결과지만 대구 경북의 정치적 위상은 타 시도와 비교해 잃은 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 부산시장 선거 전 판세가 안개 속으로 묻히자 집권 여당은 중앙당 행사를 부산 가덕도에서 열었고 참석자들은 신공항이 마치 가덕도에 유치되는 것 같은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부랴부랴 반발의 목소리를 냈지만 중앙당으로부터의 메아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나온 가덕도 신공항 논란은 부산이 정치 도의라든지 지금 정부 여당의 방침에 반해서 자기들끼리 사실은 가덕도 주장을 하는 바람에 생긴 것이었죠. 경북지사 선거는 시작도 하기 전에 아예 관심 밖으로 사라졌고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리라던 대구시장 선거도 전국적인 관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마나한 선거, 그들만의 리그에 머문 대구 경북과 비교해 부산을 비롯한 인천, 충남, 강원 등 다른 지역은 피말리는 접전을 펼쳤고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관심과 지원이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인지는 뻔히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사전 투표도 꼴찌였죠. 그다음에 본 투표도 꼴찌였죠. 대구 시민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치인을 바꾸는 것은 시민이, 유권자가 바꾸는 거지 정치인이 저절로 바뀌는 걸 기대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 상대적으로 약해진 TK의 위상과 무게감을 회복하려면 선거 이후 지역 정치권이 작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충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민선 6기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비용에 대한 실사에 나섭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한 달 이내에 선거 비용과 관련한 회계 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1차 서면 조사를 벌인 뒤 지출 증명서와 영수증, 거래 내역서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조사 결과가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원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 사범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89건을 적발해 330여 명을 조사했다며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건수는 1.6배, 인원은 2.1배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향응 사건이 42%로 가장 많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 공표가 1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는 비록 떨어졌지만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40%가 넘는 지지를 얻어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의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신공항 가덕도 이슈가 불거진 이후 김부겸 선거 캠프에서는 대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자체 여론조사를 포함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권영진 후보와의 격차가 불과 1%포인트 안팎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선거 운동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 자리를 비웠던 김부겸 후보는 밤 11시쯤 담담한 표정으로 선거 사무실에 다시 나와 지지자들을 위로하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대구 시민들과 함께하는 김부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 지긴 했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40.3%의 득표율을 기록해 야당 후보로서는 대구시장 선거 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고 수성구에서는 47.5%를 득표해 권영진 당선인에게 불과 2.4%포인트밖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달성군에서도 36% 득표해 예상 밖의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2년 뒤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한번 수성갑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일각에서는 야권 내 차기 대권주자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대구에 어떤 움직임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김부겸 후보가 이뤄낸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고요. 김부겸 후보의 정치적인 행보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부겸의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6.4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공식적으로 4년간의 민선 6기 임기를 시작합니다. 단체장 당선자들은 대부분 다음 달 1일 취임식을 갖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임 후 일주일 내 모든 업무를 인수받습니다. 시군의회도 다음 달 초 개원식을 갖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원구성에 들어갑니다. 후보 등록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됐던 민선 5기 대표들은 다시 업무에 복귀해 임기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근무한 뒤 새로 선출된 대표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제59회 현충일인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곳곳에서 추념식이 열립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9시 57분 앞산공원 충원탑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각급 기관단체장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을 시작으로 현충일 추념식을 갖습니다. 경상북도도 김관용 지사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유족, 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칠곡군 충원탑에서 현충일 추념식을 갖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울리는데 오늘 울리는 사이렌은 민방공 대피 사이렌이 아닌 만큼 시민들은 놀라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을 한 뒤 일상생활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초의원 안동시 라선거구에서 당선된 60살의 이재갑 의원은 기초의원 전국 최다선인 7선 의원이 됐습니다. 의성에서는 7표 차로 당선의 영광을 차지한 후보도 있습니다. 권영두 기자입니다. 강단 있는 의정활동으로 뚝심이라 불리는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에게 또 하나의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전국 최다선의 7선 의원, 어깨가 무겁기는 하지만 선거 구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정개발로 6기 의정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농업은 점점 어려운 현상에 처하고 있는데 자체 사업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대책들이 정말 획기적으로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이 의원은 37살이던 1991년 초대 지방선거 녹전면 선거구에 첫 출마해 군의원에 당선된 이후 올해 7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난해 의견차로 인한 해당 행위로 새누리당을 떠난 후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을 서열화시키고
공천에만 매달려 지역 주민과는 멀게 하는 정당 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공론화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부 지역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이 약진했습니다. 영주는 도의원 선거구 두 곳에서 황병직, 박성만 두 무소속 후보가 당선돼 새누리당이 완패했으며 청성과 봉화군에서도 무소속 윤종도, 무소속 박형국 당선자가 현직 새누리당 후보들을 눌렀습니다. 의성군의원 다선거구 새누리당 김진수 당선자는 무소속 후보와의 접전에서 불과 7표 차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MBC 뉴스 권영두입니다. 대구 아파트 경매 시장 과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 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평균 101.4%로 이는 전국의 아파트 낙찰가율 86.9%보다 14.5%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으로 낙찰가율이 100%를 넘겨 감정가를 웃도는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건당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달 11.6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고 낙찰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3%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물량 부족과 높은 전세값으로 경매 시장이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대구시 중구 경북대 4대 부속고등학교 공사 현장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 인부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내부 5제곱미터와 집기류가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주택가 원룸을 임대해서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39살 김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로 37살 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 달 동안 대구시 남구의 원룸 5곳을 빌려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은 손님만 입장시켜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경북관광공사가 도내 관광 낙후 지역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투자도 확대해 침체된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도내 관광 낙후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경북관광공사는 먼저 안동 문화관광단지에 휴그린 골프장과 유교랜드를 개장하는 등 북부 지역의 관광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경주 보문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야간 달빛 걷기 행사를 매월 보름마다 실시하고 다양한 야간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자 유치가 부진했던 간포 관광단지는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투자자가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공부문의 선도시설을 우선 유치를 하고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대기업과의 유치도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공사는 대만과 중국의 관광단 5천여 명을 경주에 유치했으며 러시아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지난달 블라디보스톡과 이르쿠츠크 등 현지에서 관광객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공사는 23개 시군과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등 경북 관광의 중심적 기지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백두대간 낙동강 동해안에 그런 산수문화권, 산수관광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융합형 관광 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여행업계는 관광공사의 다양한 상품 개발이 침체된 여행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조선시대 영남의 정치, 경제, 군사, 교통의 중심지인 경상가명의 풍속을 재현하는 행사가 매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내일 오후 1시 반 올해 첫 행사가 열리는데 가명 안팎을 순찰하는 술라군 활동과 정문 군사들이 근무를 교대하는 수문병 교대의식, 시각을 알리는 타종, 무예 시범과 각종 민속 공연 등으로 꾸며집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형틀 체험과 가마타기, 민속의상 입어보기 등 체험장이 마련됩니다. 최근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상북도가 방화 특별 경계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역별 방화대책 회의 실시와 방화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방화 화재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방화 우려 지역 주변 정화 활동을 펼치고 불법 투기 쓰레기 등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계도합니다. 또 방화범 처벌 기준 홍보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범인 검거를 위한 증거 수집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상주감 시험장은 경북대학교와 공동으로 떫은 감 품종을 현장에서 간편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간이키트 개발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에 수행한 연구에서 얻은 유전 정보를 활용해 국내 곡감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주 둥시 품종을 식별할 수 있는 간이키트 개발을 시작으로 다른 품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인 오늘은 낮 기온이 부쩍 오르겠습니다. 현재는 구름이 많이 끼어있긴 하지만 구름의 양은 점차 줄어들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안동은 26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아침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구름과 함께 곳곳에 안개가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다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한낮에도 선선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19도, 영천과 청도는 17도 가리키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과 구미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은데요. 한낮에는 28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북부 지역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정도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국의 등산지는 구름만 조금 끼면서 등산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28도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